다 같이 성경 구절 읽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악한 하나님 죄인이 감히 설 수도 없는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낙태라는 주제로 하나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가려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낙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주님 저희가 진중하게 한 번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을 잡아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낙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할 건데 그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배아가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혹은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제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 아기를 그 엄마가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강요로 이루어진 게 많았는데 이제 스스로가 수술대로 갑니다. 산부인과 찾아서 내 아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자녀를 내가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태아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완벽한 인격이라고.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내장을 지으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으로 성별하셨고,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그 뱃속에 짓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사람이 끊어내는 심각한 죄다. 먼저 산부인과 의사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생명이 그 엄마 뱃속으로 나오는 그 현장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고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감동이죠. 하나님 예정하셨던 그 생명을 내게 몰라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땅 살인하지 마라. (1973년도에) 로 vs 웨이드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제 낙태가 합법화되는, 엄마는 미국의 국민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사람이 아닌
세포에 불과하다. 사람이 아닌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사람인 미국 국민인 어머니의 권리를 위해 보장되어야 된다. 낙태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낙태된 아이들의 그 죽은 사체를 사진에 담아서 길에서 전시하고 캠페인을 벌린 그 단체를 이 낙태를 옹호하는 단체에서 이 신고를 한 겁니다. 너무 이제 끔찍한 걸 보여준다는 거죠. 낙태를 하는 그 행위의 결과로 나온 것들인데 낙태의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끔찍하다라고 말하는데요. 낙태가 끔찍한 일이지 낙태의 문제를 알리는 일이 끔찍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세계에서 최하위고 거기에서 낙태까지 합법화한다면은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과 국가는. 시대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교사들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성교육과 성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고요. 낙태는 당장은 짐을 더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태아에게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것. 한 산부인과 의사의 그 외침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태 시술을 해주었는데 그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강단에서 낙태는 죄다, 낙태는 살인이다 하는 설교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낙태가 우리나라에서만은 정말로 법제화되지 않고 생명윤리와 성윤리의 모범적인 국가로 남았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그렇게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우리나라가 2021년 1월 1일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에 만들어진 영상으로서 사람들에게 낙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낙태는 죄가 아닌 걸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합번이 나와서 낙태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 2021년 이전에는 그러면은 낙태를 했었을 때 저희가 받게 되는 그 법안들은 그 형법 269조에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270조에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같이 함께 법을 받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낙태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은 이제 소용이 없는 상황인 거죠. 낙태죄에 대해서 낙태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낙태죄를 폐지하는 입장을 반대하는 파 그리고 찬성하는 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두 입장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논쟁되어지는 생명 존중과 여성 결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그 입장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생명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여러 나라들에서 보면 22주, 16주, 24주, 13주 이렇게 주수를 정해서 그 주수 안에 낙태를 하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생명은 정말 존중해야 된다라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수 역시 소용이 없다. 주수는 그러면 누가 정하는 것이냐. 사람이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생각해보면 저희 역시도 수정란일 때부터 이렇게 점차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난 거지 저희가 그러면 수정란이 아니었었던 그 시절은 아니었죠. 무조건 다 걸쳐야지만 생명이 되는 건데 심장박동이 들리는 소리가 6주 그러면은 6주 이전은 그럼 사람으로 보면 안 되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미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생명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죽일 순 없다. 태아도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태아가 살려고 막 움직이는 영상들. 그런 것도 이렇게 있는데 태아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입장이 생명 존중,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진짜 대표적이 아니라 이 이유라고 하도 무방해요. 여성 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임신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임신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임신은 나의 권리이다. 그리고 임신 역시 내 몸에서 내가 내 아이를 가지는 건데 이 아이는 우선 이제 그 다른 사람들 말에 의해서 이제 6주 이상의 심장박동이 뛰지 않을 때 이거는 나의 그냥 하나의 일부일 뿐이다. 내가 이것을 없애든 말든 국가가 나한테 뭐라 할 것이 안 된다. 낙태죄 폐지를 빨리 없애라. 낙태죄를 합헌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게 내가 그러면 원치 않게 임신했을 때는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제 모자건강법 14조 15조에 보면 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그리고 이제 태아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여성이 정말로 아이를 가졌을 때 목숨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 중절 수술이 가능하고 또 이제 임신 24주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임신 24주면 6개월 정도에서 이제 본인이 느끼지 못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낙태율 1위 국가인데 그럼 낙태를 매년 얼마나 하냐 그런 건수를 추정을 해보았을 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낙태 자체가 죄였고 그걸 하면 법적으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을 그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통계할 수는 없는데 이제 2005년도, 2010년도에 한번 통계청에서 자료를 추징을 해봤는데 이제 2005년도에 총 34.2만 건의 낙태를 추정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2010년도 역시 그와 비슷할 거라고 하는데 전문가들 그리고 또 산부인과 의사들 말에 의하면 이것을 되게 과소평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4.2만 건, 저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기에서 5%의 비율만 아까 그 보여드렸던 모자보건법 13조에서 14조 그 법에 의해서 진짜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했을 때 낙태 수술을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 이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미푸진 같은 자연적으로 유산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을 먹었을 때 이제 이런 약들도 이제 법적으로 다 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먹고 이제 정말 유산을 시킨 경우들까지 다 합쳐보면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 50만 건 이상 그리고 이제는 더 그 많은 건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2017년대 보면 출생 신생아가 35만 7천 명인데 2005년, 2010년도의 낙태 건수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도 이제 그만큼 태어날 수 있었던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죽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낙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지옥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낙태를 하면 그 비닐, 알 같은 생긴 거에서 뾰족뾰족한 바늘로서 이제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여자들이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지옥도 있을 뿐더러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언제부터 우리는 그러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아까 그 영상에서 짧게 보셨는데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정이 이제 이틀자 이제 됐었고 이제 그러고 4주부터는 이제 보통 심장박동은 시작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5주 손발 모양이 확인되고 뇌파가 감지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태아가 다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주부터는 다 고통 같은 것도 다 느낄 수 있고 그리고 8주는 3cm 정도의 부위로서 이제 저희 눈으로도 이제 만약에 유산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한 정도이며 10주부터는 정말 그 조그만한 그 작은 체구의 태아에서도 손톱이나 발톱, 지문 같은 것도 생기고 12주부터는 손발 모양도 확인되고 뇌파가 감지되고 그리고 15주부터는 모든 감각기관이 이제 다 생기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4개월부터는 엄마의 목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를 다 듣고 5개월부터는 이제 태동 좀 느낄 수 있는 그 시즌인 거죠. 이제 6개월부터는 엄마 배부터 막 다치면서 이제 진짜 정말 이제 임산부의 모양으로서 아기가 자라니까 배도 나오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낙태제가 폐지되기 전 24주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이제 다 중절 수술을 전부 이제 그 합법화되는 그 항목들에 의해서 다 허용을 했어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법안은 이제 22주,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22주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낙태를 하게 될 때 이제 여기에서 보면 지금 낙태랑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제가 함께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낙태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연 분만하기 그 전 상태에서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것을 낙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임신 중절 수술 역시 같은 의미이기는 임신 중절은 역시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 조금 이게 좀 다른 게 그 여성 결정권들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단어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임신 역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중절도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는 이제 임신 중절 수술, 임신 중절, 낙태라고 하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이게 이제 3기로 나눠져요. 이제 태아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짧게 한번 보시면 이제 1주에서 9주 이때는 이제 심장 박동 소리도 있는 거죠. 3cm 정도이고 아직 3cm는 아니다. 이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데 이때는 이제 태아 자체가 작다 보니까 약물로서도 태아를 쉽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면 특정 이제 RU486이라는 그런 이제 그 약물이 들어된 약품을 먹으면 이제 임산부가 이제 그 약을 통해서 태아에게까지 이제 전달되어서 이제 태아가 저기서 조그만하게 있다가 자궁에서 이제 사체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태아가 약물로서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태아가 만약에 자연적으로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가 갑자기 이제 나오면 이게 작아도 확인이 가능을 하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손발 같은 것도 정말 작지만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서 태아가 살려고 발버둥 쳐서 그 약을 피해서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한 최대 13주까지만 이 방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 태아가 지금 이 모양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공 삽입 기관을 이제 강제적으로 통해서 자궁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것이 이제 진공청소기가 흡입하는 것처럼 저 삽입관을 통해서 태아가 흡입을 당하죠.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태아가 작기 때문에 그 흡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팔다리가 하나씩 다 뜯겨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자궁을 다 맞춰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이제 산모 뱃속에 있게 되면은 산모한테 안 좋은 영향을 너무 미치니까. 그래서 그런 자국도 다 맞춰보고 이제 그 이상 13주에서 24주 정도 이제 최대 6개월 정도까지의 태아의 모습인데 이제 그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삽입기관을 통해서 흡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태아가 빨려들지도 않고 태아가 충분히 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분만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 산모에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 약물 투여받고 질의 기관을 다 넓히고 이제 집게 같은 것을 집어넣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양수 안에 있잖아요. 태아가 양수를 다 빼고 확인된 상태에서 태아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양수가 빠지면서 아는데 그때부터 저렇게 집게로 그때는 하나씩 다 뜯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태아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정말 산모한테 진짜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다 모양을 맞춰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수술을 끝내죠. 근데 이제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 이후에는 그런 집게로도 태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아가 진짜 너무 컸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태아가 엄마 모체 속에 있지 않아도 나와도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집게나 뭐 이런 걸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렇게 주사로 태아한테 직접적으로 주사 바늘을 꽂아서 이제 진짜 죽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지 않는 이상 태아를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태아를 다 이렇게 해서 죽이고 나면 이제 한 2, 3일 정도는 산모가 이제 태아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2, 3일 정도는 산모가 이제 죽은 사체를 뱃속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자연적으로 출산하면 병원에서 똑같이 출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다 하고 이제 산모도 그렇게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이제 출산하고 정말 같기 때문에 다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사진들은 아까 그 태아가 도망 다니는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예전에 제가 봤었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고 이제 영화에서 만든 인공적인 거나 아니면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는 영상이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 사진 보여드린 거고 이건 이제 실제 태아들을 다 산모 속에서 해가지고 모양을 맞춘 이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태아의 모양을 다 맞춰야지만 산모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 난 후 이제 의사들은 저런 것을 다 맞추죠. 근데 저는 이제 낙태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제 임신을 한 사람 그러면은 어떻게 살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지 솔직히 좀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생명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정말 유물론적으로 정말 바라보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찾아보면서 낙태는 정말 안 좋은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엄청 진짜 많은 유튜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 여성의 몸에 안 좋고 이걸 굳이 할 필요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 내 맘대로 하겠다.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시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임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근데 성관계를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 성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고 출산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려라 하신 거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만 너무 쫓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저번 주에 지연 선생님께서 보여주다시피 성교육 사례들을 그 사진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제 저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보건 과목이 선택 과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정과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서 이제 뭐 임신과 출산 이런 거에서도 당연히 알게 되고 여성으로서의 겪게 되는 사춘기 변화 이런 것도 당연히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도 당연히 교육을 받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무슨 특정 단체 이런 데 가면 성교육을 되게 세밀하게 받죠. 체위, 뭐 방법, 기구 이런 것들도 이제 청소년들이 쉽게 사이트 접속할 수 있고 쉽게 주문할 수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들도 학교에서 임신하고 성관계하는 거 발각돼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보건 과목 자체도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제 그 내역서에 보면은 선택 교과가 여러 개겠지만 그 중에 보건도 포함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조차도 이제 성관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낙태도 이제 합법화됐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나의 쾌락만 즐기기 위해서 이게 무엇이 죄야? 왜 잘못된 거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마인드, 이런 사상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낙태가 왜 죄인지 성관계를 하는 것 그건 되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안 한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낙태 역시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희는 이제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은 아까 봉독하신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모태에서부터 아신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정하신 거였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심장 박동이 뛸 때, 뭐 뼈가 형성될 때,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즌일 때부터가 생명으로 봐야 되지냐?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모태에서 만드셨다고 이제 고백하는
구절이 나오고 또 10편 139편 16절에서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지. 그래서 엄마와 아빠, 부모님이 만났을 때부터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자랄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왈가왈가해서 내가 여자가 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낙태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 말고도 아까 영상에서도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모태 속에서부터 그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이런 말씀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밖에 나가서 이제 낙태는 합법화돼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죄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낙태가 합법화된 건 맞는데 지금 현재 그러고 나서의 기준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도 끝까지 싸우려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어요. 이제 말세의 시대에 다가들어서 더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도 그 좁은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외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처럼 너무나도 부족하고 악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생명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있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하나하나씩 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형제들이 나오기 전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하나님 수정란을 이루고 하나님 생명을 이루었던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낙태가 굉장히 끔찍하죠. 낙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끔찍한 거지 그 사진을 올리는 것이 끔찍한 게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 홍수를 내신 하나님이 끔찍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야 마는 인생,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고요. 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죄악에 대하여 그 끔찍함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잘해주셨고 제가 갑자기 말씀드렸는데도 정말 잘해주셨고요. 여기 앞에 나와서 저희 나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격화시키는 단어는 안 쓰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도 듣기 좋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직 입에 맞지 않아서 저희 나라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하은이는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때만 해도 보건, 윤리, 도덕 시간에 낙태는 죄입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세대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기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